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투자의 성지 마포구에서 미분양 사태가 났습니다. 바로 마포 더 클래시. 근데 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 높았거든요. 평균 19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대규모 미분양이 나왔다는 거죠. 자, 원인이 무엇인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마포 더 클래시를 비롯한 미분양 아파트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도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절망만 가득했던 작년 12월 기억나시죠? 집값이 IMF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보잖아요. 역대 최저치를요 매주 갈아치우던 시기예요. 6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66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매수자는 아무도 없고 매도자만 바글바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시기에는요 둔촌주공 흥행 실패 쇼크까지 겹쳤어요. 1순위 2순위 다 합쳤는데 5.45대 1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자, 기존 주택과 청약시장 모두 다 희망이 없어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자, 이런 시기에 분양을 시작한 마포구 지역에 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1419세대의 대단지 마포 더 클래시.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강북 투자의 성지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당연히 마포구 하면은 투자의 우선 고려가 대상이 될 정도로 좋은 입지를 자랑했던 지역이죠. 자, 그리고 마포 더 클래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됐을 때 많은 청약 대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84 타입 10층 이상 기준으로 14억 내외가 책정된 거예요. 흥행 참패를 기록한 둔촌주공 84 타입 13억 내외보다 1억 이상 비싸게 책정이 된 겁니다. 과연 분양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분양 실패를 점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었죠. 마포 더 클래시는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좀 파격적인 분양가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라 해서 마포구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막상 마포구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선 평당 4,013만원을 의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행사가 이것을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월 달은요 역대 최악의 분양시장 상황이었는데 시행사가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고분양가를 그대로 책정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마포구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보면은요 전용 84제곱미터 제조효과가 17억이고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16억대예요. 자, 이제 송파구 지역 가격 하락폭 보면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시기에 뭐 잠시 렐스 같은 거 7억 하락했네. 헬리오시티는 8억이 빠졌네. 그리고 강동구 지역은 5억을 빠졌네. 고점 대비 30% 하락한 게 흔했는데 마포구 지역은요. 이런 동남권 지역과 다르게 고점 대비 하락률이 15%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마포 더 클래시의 또 다른 고분양가 이유는요. 바로 공급 물량이었습니다. 141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53세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둔촌동 더사파크 솔레유 아시죠? 둔촌주공 인근에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 거의도 73가구였는데 그거보다 더 적었어요. 부동산 침체기에 적은 분양 물량은 오히려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행사한테. 왜냐면 어느 지역이든 대기 수요가 있거든요. 그 대기 수요만 잡아도 이 정도 적은 물량이면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행사는요, 조합은 지자체가 허가해준 분양가를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설령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봐서 조합 임원이 분양가를 낮췄다가 만약에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면 조합원들이 반발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 납입해야 되는 돈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행사는 지자체가 허가해준 분양가 그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우선 청약 경쟁률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면적 1순위 마감이 됐고요. 84 타입은 평균 경쟁률 11.58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공개된 실질 계약률은요 얼마나 됐을까요? 49%였습니다. 절반이 무순위 접수에 나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141대1 경쟁률이 나왔던 59타입도 무순위 나왔어요. 이게 커트라인이 69점이었거든요. 69점 4인 가족 기준 만점 통장 들고 있던 사람도 청약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비 당첨자 받은 사람도 다 포기해버리니까 무순위 접수에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 계약률하고요, 청약 경쟁률하고 요즘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절반의 무순위 접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 생각하면 굉장히 참패해요. 만약에 얘가 몇백 세대 단위로 공급을 했으면요, 아마 제가 볼 때 미계약률 아마 한 7, 80% 찍었을 거로 봐요. 자, 이 아파트 흥행 실패는 두 가지 원인이 지목됩니다. 첫 번째, 이 아파트 무순위 접수의 내용 보시면 유의사항이라고 있어요. 본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중도금 20%, 계약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잔금 60%를 납부하여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의 20%고 중도금도 20%인데 계약하고 나서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중도금까지 납입해야 되네? 그럼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액의 돈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중도금은 대출도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잔금이에요. 84 타입 기준으로 잔금이 8억 3천에서 8억 5천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후분양 단지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잔금과 이 중요 포인트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 시세입니다. 지금 마포 더 클래시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는요, 6억 7천에서 6억 8천 수준입니다. 아까 84 타입 기준으로 잔금이 8억 3천에서 8억 5천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세를 받아 치른다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자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분양가만 들겠습니까? 확장비 들고 옵션비 들고 취등록세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내가 현금 8억 정도가 있어야 이 분양을 받아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후분양 단지라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의 혜택을 못 받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 현금 8억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야 된다. 현금 8억이면 어떻게 생각을 한다? 더 많이 급락한 지역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수자들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망설이는 거고요. 투자자는 더욱더 망설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어디에 거래가 많이 붙고 있다? 매머드급 대단지인데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단지에서 거래가 계속 붙고 있더라. 근데 여기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고점 대비 30% 빠졌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 분양가에 그 시세를 그대로 분양가에 반영을 해버렸네. 안 사.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다른 곳에 더 좋은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마포 더 클래시 무순위 접수는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1월 21일 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2월 말부터 시행되는데 2월 말 정도 되어야 무순위 접수에서 유주택자 청약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지금은 무순위 접수에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무순위 접수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완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죠? 미분양 주택이 빨리 소진되냐 안 소진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규모 미분양 단지에서 물량이 빨리 소화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자주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접수를 딱 25시간만 받았던 장이자이 레디언트 기억나시나요? 1월 10일 10시부터 1월 11일 12시까지 딱 25시간만 받았습니다. 그냥 청약 넣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빨리 미달 만들어서 유주택자 접수를 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우선 구매권 선착순 공급한다. 그래서 신청금 300만 원 입금 순으로 동호수 우선 지정을 권한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경쟁이 있을 거라고 시행사는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주택 소유 여부 무관, 거주 지역 무관, 청약 제한 기간 무관, 계약자 연령 무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할 것 같긴 한데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죠. 바로 성북구 장이동 레미안 포레 카운티 마이너스 46.1% 급락거래 소식입니다. 이전 최고가 13억이었는데 실거래가 7억에 떠버렸어요. 하필 바로 옆에 단지에서
반토막 수준의 급락이 나온 거죠. 자, 여기서 7억을 딱 보여주니까 장이 4구역 10억 분양가가 비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과 가까워도 3억 차이는 분양 결과를 어둡게 만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아마 MBC 뉴스까지 나왔을 거예요. 장이 4구역에서 무순위 접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진행돼야 되는데 와, 이거 7억이면요 어지간한 강 큰 사람 아니면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4구역 시행사는 하나밖에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이 아파트에서 8억대, 9억대의 실거래가 찍길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시행사는요 지금 겨울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릴 겁니다. 얼어붙은 아파트 시장, 너무나 추운 겨울, 현재 부동산 시장에 딱 맞는 기사 제목이에요. 자, 그나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시행사들이 기대하는 게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중도금 대출금리도 4% 초반까지 지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2월까지 몰려있는 수도권 입주 물량도요 4월 초부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행사가 주변에 집값이 올라가길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매매값은 기대도 안 하지만 전세 시장이라도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죠. 미분양 주택이 어느 때 소진이 빨리 되나요? 전세 시장이 회복될 때 소진이 빨리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6%대였던 전세 대출 금리가 4% 초반까지 지금 낮아진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요 내년 초까지 역전세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2년 전 전세 계약이 비싸게 체결됐을 때 그 만기가 돌아올 때 금리가 높으면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내년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기존 주택을 사시거나 3기 신도시를 청약받으려는 분들은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